자, 이번 주제는 순대와 나베. 순대와 나베. 웃기자고 한 건데 굉장히 심각한. 첫 번째. 지금 김문수가 하고 있는 것은 진짜 철지나한 것도 한참 지난 메카시즘이죠, 사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선생 갖고 오고 결국에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요. 김문수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했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김일성주의자 뭐 신영복 선생 좋아하면 당신은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빨갱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제정신인 놈이에요, 이게. 굳이 말하자면 지도 빨갱이였으면서. 그리고 이런 발언을 계속 할 거면 유튜브는 왜 지운 거예요? 어차피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런 이야기 했죠. 유시민 작가가 몇 년 전에 한 말이 있죠. 저건 병이다. 전두엽에 이상이 있다. 전두엽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김문수 망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감옥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생각이 변함없어. 이거 거짓말이고요. 명백하게 거짓말이고. 그리고 박근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청렴한 사람 중에 하나였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재산이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7대 망언도 저번에 소개 한번 해드렸죠. 있을 수 없는 해괴한 망언들을 막 계속 했던 거예요. 그 김문수. 아니 과거에는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물었을 때는 본인이 지금 처한 위치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아닙니까? 통합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거나 그때 당시의 발언이 망언이었다라는 말을 했어야죠, 적어도. 그리고 김문수 원래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네, 사람이죠. 찬성했다가 나중에 바꾼 거잖아요. 지금 막 당 쪼개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좀 배워야죠. 그러니까 위기의식 국민의힘이 느끼는 이유가 차명진 망언 기억하시죠? 세월호 텐트에서 줬죠. 결국 이거는 좀 막기 힘든 게 무슨 미래 비전도 아니고요. 민주정부가 지들이 말한 소위 빨갱이들이 정권을 3번이나 잡았는데 나라 발전시켰잖아요. 북한에 뭐 나라를 갖다 바친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보수 어르신 계시면은 정신 차리십시오. 보수가 안보를 잘합니까? 경제를 잘합니까? 대한민국 위상이 엄청 올라간 시기는 대부분 다 민주정부 때입니다. 15년 동안. 그걸 정권을 바꾸신 분들이 좀 문제이긴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친다는 이야기가 새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언제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대통령이 갖다 바치려나?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이야기하신 그 동네에 정말로 뭘 모르는 노인네들이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자가 경산호위 위원장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절망적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대잖아. 그저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을 무슨 거기다가 저 경산호위 위원장에다 앉히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그쪽에서 보기에도 김문수는 변절해서 넘어온 사람이긴 한데 이쪽에서도 못 믿고 저쪽에서도 못 믿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는 더 센 발언으로 저쪽의 신뢰를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점점 더 센 발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는데 이 사람 누가 추천했을까요? 대화가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난 그게 제일 궁금해. 나는 약간 다른 음모론을 제공해요. 이 사람이 유튜브도 닫고 근데 이 사람이 청문회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국정감사를 할 때 나와야 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나는 오다가 있었다고 봐요. 세게 지르는 거. 그게 월북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거 연계 지어서 세게 하십시오라고 누군가 오다를 줬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한 유튜브 비공개하는 거랑 맥락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윤석열의 막말 같은 것들을 약간 좀 지원에는 덮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김문수 물티슈 설인가요? 아니 아닐 수도 아니요 있고.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새끼 방송 안 되겠다고 차단한 건데 우연히 때가 맞아가지고 이 모든 건 다 우연인 거니까. 아니 변절해서 건너온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티슈로 쓰기 딱 좋은 입장이기도 합니다. 물티슈 재활용 안 되는 거 아시죠?
물티슈 되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진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보수 어르신. 박근혜나 이명박 수사한 사람이 특히 박근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명박하고 박근혜 수사한 사람 직접적인 사람은 윤석열이야. 얘도 골 때리네. 성일종이가 이재명 후보한테 군대 안 갔다 온 얘기 한 거는 윤석열 저격하는 거고 지금 윤석열이 이명박 박근혜 수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총살감이라고 그러고 뭘 아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지금 굉장히 후집니다. 그러니까 CBS에 인터뷰를 나왔었는데 굉장히 사회자를 욱박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또 푸나님의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 게 저게 오다를 받았으니까 저런 행동을 막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선 집중 효과. 김문수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어차피 청문회 뭐 이런 자리도 아니니까 다 뒤집어 쓰고 다른 이슈를 가리는 느낌. 윤석열이 이거 보면서 근데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새끼가 지금 나보고 총살감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성대모사 하려면 좀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글쎄. 아, 이 성대모사 이렇게 그걸 또 그게 부러웠나 보지? 에이 참. 근데 그 김문수가 결정적인 거짓말을 해요. 이제 경산호의 본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거기 맞는 자인가? 극우 인사 국정감사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극우 유튜버한테 자리 준 거다. 사실이잖아요. 김문수가 전직이 뭐였든 간에 극우 유튜버였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산호 위원장의 맞는 자리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민주노총의 산별위원장을 만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뻔한 거짓말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경산호 위원장의 경산호의회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너무 사측 편향적이라고. 근데 그 민주노총 누군지는 모르지만 산별위원장이 김문수를 만나겠어요? 근데 김문수는 민주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그나마 조금 더 우호적이잖아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나서 김문수를 경산호 위원장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민주노총이 발끈했어요. 그 뱀 같은 교활함이 자기 발목을 잡는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죠. 김문수도 골 때리는 게 나는 사람 만나긴 만났는데 누군지를 못 밝혀. 영업 비밀. 그때 마차님이 명언이 한번 등장해줘야 돼요. 했어. 그래. 안 했네 안 했어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니 거짓말. 아 거짓말. 거짓말 했네 했어. 그러니까 산별위원장하고 만찬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에서 발끈하니까 누구 만났냐라고 했을 때 막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 얘기 누군지는 밝혀줄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했네 안 했어. 안 만났네 안 만났어.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논란을 몰고 오는 겁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노총과 이렇게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원천적인 이야기는 경산호의가 윤석열 임기 내내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상.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오히려 윤석열이 바라는 걸 수도 있고요. 경산호의라는 게 만들어지면 사측이 힘이 세요 노측이 힘이 세요. 사측이 월등하게 힘이 세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노측이 엄청 힘이 센 것처럼 선동하는 게 조중동이고 요거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묶어가지고 사회 발전에 도움되게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게 경산호의란 말이에요. 이게 잘 돌아가 버리면 윤석열 정책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자를 임명시켜놓고 계속 파행만 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네요. 진짜 훌륭한 새끼들이죠. 근데 여기 이걸 편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 우리 나경원.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발언은 본인 소신이다. 야. 유유상종이죠 유유상종.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했다는 건가? 소신을 왜 바꾸냐. 거의 뭐 나경원이 말하는 건 김문수가 양심수수 정도 되나 봐요. 소신 어떻게 바꾸냐. 이게 소신의 문제냐? 그리고 나경원은 지금 어떤 발언해도 지금 좀 속이 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김문수를 오히려 감싸주면서 어시스트 해주는 겁니다. 누나 이제 날개 달았거든. 아니요 누나 이제 날개 달 수도 있거든요.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날개 달았거든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극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경산호 위원장이 임명하고 거기에 극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뭐는 뭐끼리 논다고. 김문수 소신이야. 이게 소신이야 이렇게 실드를 쳐주는데 그 덕이었는지
윤석열이 나경원을 장관급인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에 딱 임명을 해요. 아니,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근데 장관급이라고 나왔는데 거의 부총리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평통도 그렇고 네. 그 뭐 일자리위원회 같은 문재인 정부 때 거기도 그렇고 저출산 고령위도 그렇고 이게 다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네. 한번 볼까요?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여기? 아유, 저 폰트 봐봐. 진짜 미치겠네. 나경원을 여기 임명을 딱 하는 10월 13일부터 임기 시작하는. 이게 연봉 비참 고연봉 주는 거거든요. 사실 하는 일도 별로 없이. 밑에 장관을 7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죠. 그렇지, 그렇지. 음. 관련해 복지부라든지 또 그러니까- 뭐 여가 부분이 없어지니까. 나경원이 지금까지 삐지기도 했다가 때리기도 했다가 얼르기도 했다가 윤석열한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자리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의도에 나경원이 당대표 나가려고 당대표실 사무실 그 캠프를 꾸리려고 사무실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었어요. 이미 구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 주에 이게 발표가 나면서 당대표는 이제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로서는 그 유승민 원탑 그리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 윤심은 어디에 꽂힐 것인가? 아니 그거를 하려고 내가 이거 갖고 온 거예요. 네. 주저앉혀서 한쪽으로 몰아주기예요 지금. 친윤 쪽이 세가 약하니까 나경원을 주저앉혀가지고 세를 몰아주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몰아줘요? 지금 친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권성동. 아니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권성동, 김기현이라든지 지금 뭐 권영세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진석. 지금 주로 임명된 사람들이 꽤 올라와 있는데 친윤으로 불리는 사람이 별로 앞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교통정리라고 일단 보거든요. 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근데 대통령실의 쉴드가 걔 골 때립니다. 나경원은 저출산 고령 사회화와 그 대책을 깊이 고민해 오신 분. 저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올랐을 때 뭐였냐면은 보건복지학 박사이기 맞아요. 때문이라고 했거든. 네. 창의성 더럽게 없어요. 나경원이 언제 이걸 고민했지? 나경원 의제 중에 이런 걸 고민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저출산 고령 사회화와 그 대책을 깊이 고민해 오시면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서울대 연구실도 빌려주고요. 막 서울대 저기 외국에 있는 막 유학도 막 보내주고 이런 걸 고민하셨나? 그렇죠. 출산율 높여야 되니까. 어. 그 고령들의 사회화 태극기 부대에 또 같이 뜻을 함께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그러네. 깊이 고민해 오신 분 맞죠? 얘는 창의력이 이렇게 없을까요? 공감되는 말을 해줘야지. 이게 이제 나경원이고 그 다음에 석동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석동현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감사원의 사무처장을 유병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측근 꼽기. 실제로는 민주평통 위원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 석동현 꽂았어요. 석동현이 어떤 놈이냐? 결국에는 석동현이라고 하는 자가 윤석열의 40년 직이고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되는 전문성 없어 지금. 이은재가 뭐 건설공제조합인가 거기에 연봉 4억짜리 그런 건 똑같아요. 전문성 하나도 없어. 석동현이 지금까지 통일 이야기 뭐 남북평화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거든. 그냥 검사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봐봐. 검사 친구 꽂아준 겁니다. LCT 때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합니다. 검사의 시절에 레지던스 분양받은 석동현 이영복이 계약금 1억 원 내줬다. 석동현 후한무치 조국 검찰 이보세요 원한 PD님 읽고 있는데도 허가면 어떡해. 후한무치 조국 검찰 해체하려 드나. 석동현 전 검사장 무법 덕추 문 정권 어제 검찰 인사로 균열 생겼다. 그리고 마찬가지 전직 검사장에 3억 줬다. 진술에도 무혐의 처리. 이게 이 말하는 이게 이영복이 줬다는 게 바로 석동현이고요. LCT를 받은 거죠. 이영복 은닉 정황 보람 PD님 퇴근 빨리 하고 싶구나. 이영복 은닉 정황 CCTV 확보하고도 무시한 검찰. 그 다음 부산지검 LCT 수사팀 확대 수사 검사만 8명. 여기에 임관혁이 등장하고요. 윤대진이 등장해서 싹 다 퍼주잖아요. 맞아요. 다 아는 사람. 여기에 석동현이 피의자였단 말이야. 그 석동현이 윤석열의 40년 직이어서 이미 윤석열이 검사로 고위급 검사로 있을 때 이거 싹 다 퍼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민주평통에 꽂아줘. 전문성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이런 양심 없는 새끼들이 대한민국 지금 정권을 잡았다는 거야. 근데 왜 언론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같은 편이거든. 지금 석동현이가 이재명 대표 국감 때 증거 조작, 허위사실 공표했던 장영학 변호인 맡고 있어요. 장영아 변호사의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 갑자기 불송치가 됐죠. 이건 인간들도 좀 너무하잖아. 와 진짜 그러네. 민주평통 위원장 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정세현 장관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거기 거의 부총리급. 거기 처음에 저기 김무성을 내정하려다가 김무성하고 설 먹고 싸웠다는 네. 썰이 있죠. 네. 김무성이 쌍욕을 해갖고 그 중간에 바꿨다는 썰이 있어요. 그 썰이 파다하죠. 세상은 여지경 뭐라고 쌍욕했나? 여지경 속이다. 성렬이 이 새끼 너 그러다가 너. 지들 마음대로 해 지금. 아 민주평통위원장이 아니지 수석 부의장. 수석 부의장 누가 됐는 줄 아세요 혹시? 김무성 말고? 김관용이라고 되게 관용 넓으신 분 있어. 김관용 옛날에 경북 도지사 했던 사람. 지도수도 모르게 임명하고 그 사람 바지야 지금. 석동현을 지금 사무처장에 딱 꽂으면서 민주평통도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남북평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